합격하기 위해서 대학 설명회에서 꼭 건져야 하는 정보는요. 그런데 그런 설명회를 잘 활용하려면요. 안녕하세요. 조포울체입니다. 이번 영상에선 대학 입시 설명회 활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. 다른 말로 하면 대학 입시 설명회의 분별법이기도 하겠어요. 제가 이 내용을 어디서 얻게 됐냐면 제가 최근 2년 동안에 고3을 가르쳤거든요. 고3을 가르치면서 대학 입시 설명회 업무를 2년 동안 담당했습니다. 그렇게 담당을 하면서 대학에서 찾아오는 설명회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 나름의 정리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대학 입시 설명회는 정보를 얻는 자리죠. 그러니까 설명회죠. 그러면 그 정보는 무슨 정보입니까? 합격을 위한 정보죠. 누구의 합격이요? 나의 합격, 내 아이의 합격, 내 학생의 합격. 네.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겠어요? 설명해서요. 그건 바로 합격 점수입니다. 여러분, 대학 설명회에서 꼭 건져야 하는 정보는요. 바로 합격자의 점수예요. 이거 명심하세요. 그런데 그 설명회에서 말하는 합격자 정보는요. 일단 사실은 사실이에요. 거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맞긴 맞습니다. 그런데 그 대학에 유리한 점수로 말을 합니다. 그럼 대학에 유리한 합격자 점수란 건 어떤 거겠어요? 높여서 말하는 거죠. 입시 설명에서 말하는 정보는 모두 맞아요. 만약에 거짓을 말하면 그 대학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사실을 말해야 돼요. 그러면 높은 점수를 말한다는 건 어떤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? 합격자 전체 학생들 중에서 높은 쪽에 있는 학생들의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. 네, 이거예요. 그래서 대학 입시 설명회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합격자의 정보는요. 합격 점수인데 가장 낮은 합격 점수하고 평균을 알아두세요. 수시는 내신 등급이고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. 이거 꼭 명심하세요. 그 입시 설명회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높은 점수를 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. 못된 것도 아닙니다. 그분들의 직책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그분들이 말을 하는 점수는요. 사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입학사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입학사정관에 연배가 많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직책이 그냥 입학사정관을 총괄하는 직책에 있으실수록 더 신뢰할 만하더라고요. 그 연배와 직책이요. 설명회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정보의 질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. 젊고 그러신 분들이 오시면요. 적혀 있는 것만 말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. 그런데 연배가 많으시고 직책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오시면은 그 설명회 자리에서 좀 융통성 있게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정보의 질이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입학 사정관 분의 연배와 직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입학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입학 사정관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참가한 학생들에 대해서 연락처를 수집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거요, 소용없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요, 메일을 주고받거나 연락처를 알려줘도 뭔가 그 사람에 한해서 특별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메일을 알려주거나 연락처를 수집하는 걸 왜 하냐면요. 이건 순전히 저의 생각인데 마케팅인 것 같아요. 대학은 지원자의 수도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또 연락을 따로 해주면 그 학교에 지원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. 그리고 이건 설명회 들었다고 붙은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. 설명회 때문에 가산점을 준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설명회 다 마치고 나서 그 설명하신 분의 메일을 따로 물어보신다거나 그리고 그분이 따로 연락처를 이렇게 수집하실 때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제가 하지 말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. 해야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. 저는 대학에서 직접
방문해서 실시하는 설명회 중에선 가장 신뢰해요. 아니, 그 대학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요. 그리고 그런 설명회에서는 거짓말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. 모두 사실이에요. 그런데 그런 설명회를 잘 활용하려면요, 자기가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. 일단 그 대학, 그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둬서 알아두고요. 그리고 나의 성적과 나의 생기부 기록을 정리를 해둬서 내가 그 설명회에서 물어봐야 될 질문이 뭔지를 적어두도록 하세요. 그리고 그 질문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질문이 뭔가 전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거면요, 그 자리에서 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. 내가 준비를 제대로 했구나. 질문을 잘 만들었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는요, 그 설명하시는 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직책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좋은 대학 설명회는요, 대학 설명회 이후예요. 왜 그러냐면 학교로 방문한 대학 설명회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따로 설명회를 갖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. 네, 상당히 많은 학교가 그런 식으로 별도의 교사 설명회를 실시합니다. 그런데 그 교사 설명회에서 학생 설명회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저의 경우엔 전부더라고요. 저는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그 고등학교에 특화된 정보예요. 그 고등학교에서 그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. 그렇게 특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고3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 설명회를 하고 교사 설명회를 하고 그 설명회를 듣고 나서 그 선생님들끼리 따로 회의를 해요. 이런 식으로 3단계에 걸쳐서 설명회를 들은 다음에요,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.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죠. 누구한테 정확해요?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가장 정확한 거죠. 그래서 학생들은요, 사실은 학생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듣기보다는 그 설명회를 마치고 나서 자기 학교의 선생님들의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설명회를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게 가장 좋아요. 여러분, 학교를 믿으세요. 이제 마칠 때가 됐네요. 제가 대학 입시 설명회에 활용하는 방법을 3가지 말씀드렸죠. 첫 번째는 질문은 내가 준비해서 갈 것.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합격자 점수인데 최저점과 평균치를 물어볼 것.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교사의 정리가 가장 좋다는 거. 네,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들으시는 대학교의 입시 설명회를 자기를 위해 잘 활용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. 계속 응원할게요. 응원합니다. 화이팅!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. 언어를 넘은 치유.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